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투수 과학 강사 곽승훈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과학 동화, 오늘은요 쌤이 정말 재미난 주제를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독감 걸렸을 때 타미플루 먹어도 될까? 타미플루 안전성을 둘러싼 세 가지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볼 겁니다. 그 세 가지 의문이 어떤 것들이 있고요, 그 의문이 왜 생겼는지, 어떤 결과적인 수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타미플루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느냐, 그렇다면 정말 타미플루가 문제가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그 의견들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 먼저 이런 얘기 좀 해드리고 싶었어. 먼저 알아볼 타미플루의 작용 원리를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이 타미플루는 다시 얘기하면 오셀타미비어라고 하는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그죠? 같은 얘기가 될 건데, 얘는 바이러스 외피에 얘들아 뉴라미니데이스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이 뉴라미니데이스를 억제하는 경쟁적 저해제가 바로 여러분들 타미플루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얘가 어떤 식으로 경쟁적 저해제가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경쟁적 저해제란 말 자체가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얘들아. 경쟁적 저해제는 말 그대로 저해를 해줄 건데요, 경쟁적으로 저해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경쟁적으로 저해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라미니데이스가 어떤 활성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어떤 물질과 함께 반응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 물질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타미플루인 거야. 그러니까 타미플루가 이 뉴라미니데이스가 제대로 활성이 안 되도록, 어떤 거를 다른 거 함께 뭔가 결합이 안 되도록 얘가 대신해서 자기가 그 역할을 하는 그런 경쟁적 저해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비슷한 모습을 띄어서 저해를 시켜준다는 얘기야. 지가 대신 그 역할을 해가지고. 그게 경쟁적 저해제입니다. 자, 바이러스가 숙주세포로부터 얘들아 방출이 되려면, 바이러스가 숙주에서부터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방출 과정이 되려면 바이러스 외피에 헤마글루티닌과 숙주세포의 세포막 수용체 사이에 결합이 끊어져야 돼요. 이 결합이 끊어져야 이게 방출이 될 수 있겠지, 말 그대로. 근데 이때 유라미니데이스가 세포막 수용체에 포함된 시알산을 분해해요. 그러니까 세포막 수용체에 시알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요거를 분해하면서 결합이 끊거든요. 그럼 이렇게 결합이 끊어내시면 숙주세포로부터 방출되어 나갈 수 있겠지, 얘들아. 그치? 근데 이 타미플루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시알산을 대신해서, 얘가 시알산을 대신해서 뉴라미니데이스의 활성 부위에 자기가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뉴라미니데이스가 수용체를 못 끊어내. 왜냐면 이 뉴라미니데이스는 시알산이랑 같이 결합이 돼야지 이 수용체를 끊어낼 수 있는 건데, 시알산 대신에 이 타미플루가 경쟁적 저해제로서 자기가 결합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버리다 보니까 얘가 수용체를 못 끊어내게 막는 거구나. 이로 인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세포막에서 못 떨어지게 해주는 거구나. 그럼 바이러스의 확산이 막아지겠죠. 그죠? 확산되지 못하게 해주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이런 원리였구나 라는 거 한번 여러분 재밌죠?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그 의문 1, 이제 진짜 재밌는 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유독 위험하다 라고 하는 의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2014년부터 2018년 9월 중까지 얘들아 타미플루 복용 후에 2차례의 추락사고가 함께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2014년 2월 당시 13세 남자아이가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나서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됐어요. 또한 2016년 3월에는 타미플루를 2회 복용한 당시 11세 남자아이가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타미플루를 먹은 뒤 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함께 조사가 됐거든요. 이게 지금 참고 자료가 1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받은 타미플루 복용 부작용 및 이상 사례 보고 현황 자료에서 이러한 실제적인 사례가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실제로 진짜 미성년자 애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유독 위험하다라는 의문을 갖게 된 거지. 또한 19세 미만 복용자 부작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라는 것도 한 가지 또 특징인데, 이 기간 타미플루 부작용이 신고된 총 좀 수치가 높아졌어요. 이제 1020건 가운데 19세 미만 복용자의 부작용이 344건 정도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대가 가장 많았대요,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그것은 65세 이상의 복용자 부작용 141건보다 어느 정도나 많다라는 거야. 2배 이상이나 많은 수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대에게 유독, 미성년자에게 유독 위험하다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인 거구나. 근데 얘들아, 함부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연구 결과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부산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팀이 2010년에 발표한 연구에서 타미플루의 부작용은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들에 따라서는 또 발견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래서 연구팀은 2008년 1월부터 6월과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월 두 차례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부산 성모병원을 방문한 환아 321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5일간 한 그룹에는 타미플루와 증상 완화제를, 나머지 그룹에는 증상 완화제만 처방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서 딱 우리가 생명과학에서 공부했던 약간 비슷한 거 떠오르지 않니? 안 떠오르세요? 여러분 연역적 탐구 방법 이런 거 떠오르시죠? 그러니까 실험군, 대조군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실험군에는 어떤 실험적인 조치인 조작 변이를 함께 이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대조군은 나머지 통제 변이를 다 이제 통제를 시켜준 상태에서 이제 대조 실험을 진행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 한 그룹에는 타미플루를 준 거야. 그 다음에 다른 나머지 그룹에는 증상 완화제만 줬으니까 타미플루를 안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두고 비교를 하는 실험을 했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부작용이 안 나타나는 연구 결과도 함께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결과를 봤더니 타미플루를 투여한 그룹에서 폐렴 등 합병증 발생률이 낮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어요. 타미플루 치료군에서 폐렴 확진율이 23.0%를 기록한 데에 비해서 비치료군에서는 42.1%가 폐렴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럼 타미플루 치료군에서 복통 등 소화기계에 그런 부작용이 발견이 또 되긴 했지만 비치료군과 비교했을 때 유의무한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신경정신과적인 어떤 이상 반응도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야? 그럼 타미플루가 굳이 어떤 수치적으로 10대들한테 이렇게 뭐 나타났다라고 해서 유의미한 의미를 갖는다고 확정 지을 수는 없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이런 연구 결과들도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정 지어서 있다는 바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자제, 눈여겨보자 라는 내용인 건데요. 타미플루 부작용에 관한 국내 연구는 대부분 사례 분석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표본, 어떤 그 실험 집단들, 어떤 표본을 설정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고, 정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섣부른 판단은 그래서 하지 말자 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의문 2, 이제 두 번째는 일본이 타미플루 처방을 금지했다? 뭐야? 그 일본도 타미플루 처방을 금지했다라는 건 뭔가 문제가 있어서 했다라는 거 아니야. 얘네가 봤을 때도 그럼 진짜 타미플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의구심을 또 가질 수가 있다는 거지. 어떤 내용이냐면 나타난 이상 증세, 높은 10대 비율, 실제로 2001년부터 2007년에 일본에서 타미플루를 복용한 환자 128명이 이상 행동을 보였는데 이 중 8명은 추락사하거나 도로에 뛰어들어서 숨을 거두는 일들이 생겼거든요. 자, 이들 8명 중에 5명은 뭐였다는 얘기야? 아니 얘들아, 8명 중에 5명이래요. 그럼 절반보다 높은 수치 아니에요? 얘네가 다 10대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게 처방금지가 실제로 내려졌어. 그래서 이로 인해 일본 후생 노동성이 2007년 중증 인플루엔자 환자를 제외한 10세에서 19세 미성년 환자에 대한 타미플루 처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는 얘기예요. 이 당시 국내에서도 고위험 환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미성년자 10에서 19세에게 타미플루를 투약하지 말 것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비슷한 시기에 경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10대들한테 하지 말자라는 경고 조치를 내렸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잘 봐. 처방은 금지했었는데 다시 해제가 되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후에 일본에서 타미플루의 부작용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었어요. 하지만 타미플루가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과정이 사실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거든요. 결국에 일본 후생 노동성이 타미플루와 신경정신과적인 이상 증세 사이에 어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2017년 8월 타미플루 처방 금지 조치를 다시 해제하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타미플루가 인체 신경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심증으로 처방 조치를 내렸었지만 일본에서 실제로 얘네가 느끼기에도 결정적인 어떤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다시 해제 조치를 내렸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요 내용을 보고도 사실은 타미플루가 정확하게 아직 뭐 무조건 문제가 있다 없다를 뭐 개인 주관으로 파악을 할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문제 있으니까 뭐 안 돼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도. 그치? 자, 의문 3 한번 보겠습니다. 타미플루가 자살을 유발한다? 라는 의문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미국 내 회사의 조사 결과가 있는데 미국의 의료정보 전문 회사가 타미플루가 신경정신과적 부작용과 연관이 있는지 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의학 전문지에 2013년 7월 23일자에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분석 결과 연구팀은 타미플루를 복용했을 때 이상 증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자, 약물 복용했을 때 이상 증세가 나타날 확률이 복용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29.35배나 높았다는 얘기예요. 약물을 먹었을 때가. 그 다음 정신적 이상 행동을 보일 확률은 무려 15.36배나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선망이라 그래서 이거는 과다 행동 또는 환각 그리고 초조함 등을 나타내는 증상. 이러한 증상들을 나타낼 확률이 무려 14배. 그죠? 그리고 환각에 빠질 확률은 12배나 높았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밝혀내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는 얘기야, 얘들아. 그치? 근데 얘들아, 다른 원인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이 또 있는데, 자, 이상행동의 원인이 독감 증세 때문에 과연 이상행동이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타미플루 부작용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미플루를 먹어서 타미플루 때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독감 자체, 그 독감 때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거냐, 이거에 대한 구분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신경정신과적 이상행동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만으로 타미플루 때문에 이상행동이 발생한다고만 단정할 수 없다라는 국내 의료진들의 의견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도 다른 원인들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실험을 본다라고 해도 어떤 하나의 원인을 물론 알아보는 실험을 한다 하면 뭐 조작 변이를 제대로 설정을 해서 어떤 실험의 결과를 제대로 좀 파악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통제 변이를 제대로 설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의심을 하셔야죠. 어떤 또 다른 변인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변인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때도 함부로 판단을 할 수는 사실은 없는 상황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아시죠? 다이어트 같은 것만 한번 제대로 한다 그래도요, 사람이 한 끼만 굶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강하고 막 이렇게 당당하다가도 한 끼만 굶어도 막 이렇게 조금만 이제 막 상처받는 말이 살짝 들어도 살짝 눈물 고이고 약간 그러잖아.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꼭 약물, 타미플루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지 않냐. 독감으로 인한 원인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식의 어떤 다른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함께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정말 간단하고 짧았지만 타미플루와 관련된 3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 의문점이 왜 나왔는지, 어떤 수치적인 결과들이 있었는지 함께 좀 알아봤거든요. 여러분 재밌게 좀 봐주셨나요? 여러분 과학 쉽고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과학 쉽고 재밌게 하는 그 과정을 이투스 곽승훈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투스가 인정한 바이오와 케미 넘치는 미친 강의요. 바로 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부족한 강사이지만요, 여러분에게 늘상 이렇게 만나는 이런 소통의 장소에서 우리가 지금 소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소통 나를 보고 있잖아, 너네가. 이 소통하는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금보다도 귀한 시간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절대로 아깝지 않은 시간, 정말 나에게 유익한 시간이라는 느낌이 항상 드실 수 있도록 선생님이 날마다 정진하고 더 많은 노력으로 여러분과 늘상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강의 가지고 함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우린 강의 안에서도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